With Trump leaving, Democrats are going to need a new enemy to hate because hate is what holds their party together. 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백악관에 출입했던 마이클 린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계엄령 관련 서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이 소식을 전한 주류 매체 중 하나인 The Guardian이 묘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는 주류 언론의 기사이며 어떻게 그들이 여론을 조성해가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rump ally Mike Lindell of MyPillow pushes martial law at White House. 트럼프 측근이자 지지자인 마이필로우의 마이클 린델, 백악관에서 계엄령을 밀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마이필로우의 대표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마이클 린델이 이번 금요일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의 손에는 계엄령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자리는 5일 후에 바이든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근거 없이 부정선거에 의해 민주당이 결과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납치 및 살해 음모가 속출하고 취임식 당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여전히 백악관에 남아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당한 상태이며 그의 측근들과는 소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의 한 작가가 그 사진에 담긴 종이를 확대했고 그 종이에는 폭동진압법, 그리고 필요시 계엄령, 그리고 카시 파텔을 CIA로 옮겨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종이에는 또한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고자 트럼프 캠페인의 소송에 함께했던 변호사이자 음모론자인 시드니 파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그 종이에는 포트 미드라는 부대에 있는 선거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는 콜론이라는 변호사에게 국가 안보 관련 역할을 맡기려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프랭크 콜론의 링크드인 페이지를 보면 그는 현재 메릴랜드의 포트 미드라는 부대에서 제780 군사정보여단의 사이버 작전을 진행 중인 고위 변호사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기꾼인 로저 스톤을 포함한 트럼프 측근의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계엄령 시행을 계속 주장해 왔었다. 사진에 찍힌 서류에 언급되었던 카시 파텔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충성파로 국방부로 옮겨졌었고 그곳에서 그가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CNN의 백악관 수석 특파원인 짐 아코스타는 이 마이클 린델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밝혔으며 그 대화에서 마이클 린델은 트럼프와 잠깐 만났으며 그 문서를 백악관 측근에게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서류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정리하자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망원 렌즈로 포착한 마이클 린델이라는 트럼프 측근의 사진에서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확대되었고 그것을 확대해보니 계엄령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서류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은 계엄령과 폭동 그리고 시위에 대한 여론 조성을 현재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나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6일 국회의사당 사건 이후에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규모 무장폭동이 준비되고 있다, 계획되고 있다 라고 처음 주장했던 뉴스는 바로 CNN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CNN에서 그 뉴스를 보도하면서 무장 시위대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느 소스로부터 전해졌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항상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듯이 사설 정보통에 의하면이라고 말을 흐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CNN은 FBI와 관련된 사설 정보에 의하면이라고 소스를 밝히면서 무장 시위대가 준비되고 또 계획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애매한 소스를 통해서 썼던 것입니다. 주류 언론과 민주당은 이렇게 1월 6일 국회의사당 시위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탓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핑계로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철벽 방어를 할 것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를 탄핵시키려는 이유 중 하나로 그가 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군대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바로 직후에 CNN에서는 FBI의 이름 모를 출처로부터 무장 시위대가 준비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고 워싱턴 포스트와 더 가디언에서는 마이크 린델의 서류에 있는 계엄령 기사를 언론화시켜서 트럼프 측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평화적이고 질서적인 정권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는 폭동이 있으면 안 된다며 최대한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셔널 가드를 워싱턴 DC에 배치하는 것 또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월 20일 메릴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 인사 행사를 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외이자 현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워싱턴 DC에는 처음에 예정되었던 내셔널 가드의 숫자를 훨씬 초과하는 약 2만 5천 명의 내셔널 가드가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라크와 이란에 파병되었던 미국 군인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일 만큼 너무나도 많은 군인이 워싱턴 DC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주류 언론인 MSNBC에 나와서 그의 인터뷰에서 취임식 당일날 범인은 내부자일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무기를 반입하여 바이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민주당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With Trump leaving, Democrats are going to need a new enemy to hate because hate is what holds their party together. Unfortunately for you, they've now decided that enemy is the entire Republican Party and all of its voters, roughly half the country. And if you think we're overstating it, watch Congressman Patrick Maloney of New York 2 days ago on MSNBC suggest that Republican lawmakers are so evil and so dangerous that it's possible one of them could smuggle a gun into Joe Biden's inauguration and shoot the president-elect dead as he's taking the oath of office. He said that, watch. It's a sad reality that we find ourselves at a place where the enemy is within, and we cannot trust our own colleagues. But now we can't be sure a member of Congress won't bring a gun to the inauguration. We can't be sure that a member of this body wouldn't be bringing people around the night before who the next day may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murder of a Capitol Police officer. It's the reality that the other side is the enemy and may kill people at the inauguration? What the hell are you saying? 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주류 언론과 민주당의 프레이밍에 따라서 유명한 웹 호스팅 도메인 서비스인 고데디가 미국에서 민간인 총기를 사고 팔 수 있는 AR-15.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말없이 삭제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폭력과 폭동이 선동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관련 뉴스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Here's a real problem if you care about free speech and living in a free country. The largest online gun forum on the internet, certainly one of them, was just the target of censorship. This hasn't been widely noted. We're going to talk to the owner of that site, who's a big figure in the sporting world. AR-15.com is one of the most popular gun forums on the internet. But this week, GoDaddy, which is not supposed to be policing content, they're not your mom, they provide internet hosting services, took the remarkable step of yanking AR-15.com offline. So we asked GoDaddy today why, and they told us this, quote, "We received a complaint regarding certain content on AR-15.com. Our team investigated the content in question and confirmed it violated our terms of service because it, quote, incited violence," whatever that means. AR-15.com is now back online with a new hosting provider, but it's a moment that we should pause and think about with Pete Brownell. He's the chairman of the Second Adventure Group, the owner of AR-15.com, as well as the guy who runs Brownells, which if you're a sportsman, you know well. We're happy to have him on tonight. Pete,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So, thank you, Tucker. In what world does GoDaddy have the right to end your ability to produce content? I didn't know that they could do that, or did. We are worried about this, specifically with this administration, who has probably the worst policy or planks that are coming in on being very restrictive on firearm ownership. And if our voice is silenced or a half of the argument is not even considered or being allowed to speak in America today, that should be troubling for everybody.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최근에 기밀 해제를 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즉 러시아 사기극에 대한 뉴스입니다. 우선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트럼프 선거 캠프 일부 인사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 인사들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우면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된 수사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드러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후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트럼프를 탄핵시키고자 하는 이 스캔들을 조장하고 또 조사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궁지에 빠뜨리고자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한 사건이 바로 러시아 사기극 또는 러시아 게이트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본인이 겪었던 억울한 이러한 마녀 사냥을 조사했던 모든 기밀 문서를 해제했고,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겪었던 이 마녀 사냥에 대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이전부터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팍스뉴스 기자인 그레그 제럿이 쓴 위치헌트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러시아 사기극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한글로도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저자가 쓴 중요한 부분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쉽게 이용당하는 주류 언론이 이러한 날조를 가능케 했고, 이 마녀 사냥을 기꺼이 돕는 종범이 되었다. 그리고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적들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가 대통령 집무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라를 배반할 러시아 첩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네, 트럼프가 겪었던 러시아 사기극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파헤쳤던 전 팍스뉴스 기자인 그레그 제럿 저자의 말입니다. 이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끔찍한 마녀 사냥이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 러시아 게이트의 끔찍한 뒷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는 꼭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추천이며 광고가 아님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러시아 게이트 사건, 그리고 백악관에 출입했던 마이클 린델의 서류에 계엄령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던 사건,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무력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 이 모든 것들은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된 소스 없이 모호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임을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워싱턴 DC에 25,000명이라는 너무 많은 군대가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주당과 좌파는 지금 무언가를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주 서둘러서 이 모든 것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주류 언론들이 하고 있는 횡포와 그리고 거짓 프레이밍이 사라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오늘의 엠킴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